아마존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증권당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가가 되려 상승한 아마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제프 베이조스는 1994년 시애틀에서 인터넷 서점이라는 아이디어로 아마존을 창업했습니다. 1995년 7월 16일에 사업을 개시한 아마존닷컴은 창업 일주일 만에 미국 전역과 전 세계 45개 도시에 서적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5월에는 월스트리트지가 아마존닷컴을 일면에 대서 특필하기도 했죠. 물품 없이 온라인 카탈로그만 존재하는 순수 전자상거래 업체로 출발한 아마존닷컴은 1997년 5월 주당 18달러에 상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아마존은 리먼 브라더스의 보고서 하나로 위기를 맞았는데요. 아마존닷컴이 1년 안에 파산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보고서 이 발표 후에 아마존닷컴은 일주일 만에 주가가 무려 19%나 급락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2001년 초 닷컴 버블의 파장으로 자금 경색이 심화된 아마존닷컴은 최고 100달러 하던 주가가 2002년에는 6달러로 급 추락할 정도 경영 위기를 겪게 되죠. 결국 아마존닷컴은 2001년 직원 1,300명을 해고한 후 사업 다각화를 실시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종합 쇼핑몰로서의 아마존닷컴이 바로 이때 탄생하게 됩니다. 닷컴 버블 붕괴와 경영 위기를 맞아서 종합 쇼핑몰로 변신하는 이런 대단한 아마존.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위기를 타개한 제프 베이조스는 이후 이북 단말기 킨들 시리즈와 킨들 파이어,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연속해서 내놓으면서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는 경영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아마존의 이 파괴력은 아마존 프라임과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먼저 아마존 프라임은 아마존이 제공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의 하나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아마존 생태계의 다양한 서비스를 마구마구 즐길 수 있는 거죠. 1년 구독료는 119달러. 아마존 회원이라면 아마존 프라임 가입이 이익이다 할 정도로 좋은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 돈으로 한 달 10,000원이면 무제한 음악, 무제한 영상, 빠른 무료 배송, 100만 권 이상의 무료 전자책이 서비스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환호하고 열광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2018년 4월 아마존은 프라임 구독자 수가 전 세계에서 1억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 다른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이 소비자를 뺏어갈 수 없도록 울타리를 치는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요. 또한 1억 명의 사용자가 1년간 내는 구독료 또한 무시하지 못하죠. 1년간 120억 달러. 하나로 약 14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고정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자사의 서버를 사용하면서 남는 자원을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앞장선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정말 진정한 대박을 칩니다. 덕분에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세계 1등 업체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게 됐는데요. AWS는 후발주자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규모의 경제에서 나오는 원가 절감을 20여 차례의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AWS의 연간 매출은 400억 달러, 약 47조 5천억 원 수준이며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6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를 아마존 프라임으로 구독형으로 변경하고 콘텐츠를 번들링하는 전략으로 소비자들을 아마존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마존이 성장할수록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입기 때문에 독과점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아마존은 2020년 6월 주당이 2,500달러까지 급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아마존 전략을 제프 베이조스는 플라이휠 전략이라고 말하는데요. 제프 베이조스는 이 전략을 하나로 꾸준히 아마존의 성장 전략을 밀어붙였던 겁니다. 첫째, 낮은 가격으로 고객을 모은다. 둘째, 고객이 늘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물건을 팔려는 판매자가 늘어난다. 셋째, 규모가 커지면 아마존 고정 비용을 낮아지고 효율성은 높아진다. 넷째, 효율성이 높아지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 플라이휠 전략과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는 회사가 있죠.
바로 한국의 쿠팡입니다. 쿠팡 역시 플라이휠 전략으로 무섭게 시장을 장악했는데요. 한국의 아마존이라는 말처럼 정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아마존처럼 크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아마존 프라임처럼 AWS에서도 RI라는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해 많은 스타트업들을 장기간 묶어두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역시 커머스로 성장한 기업답게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알리바바의 커머스인 타오바오, 알리바바의 클라우드인 알리클라우드가 있으며 유쿠라는 중국 1등 영상 기업도 갖고 있습니다. 당분간 북미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아마존을 넘어설 회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미국의 신용카드가 없는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다는 점이 문제가 될 텐데요. 저신용 인구가 많아서 월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소비하는 인구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월마트 역시 옴니 채널 전략으로 미국 전역의 월마트 지점을 스마트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가을이 되면서 코로나19가 2차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마존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게 될 텐데 그에 따라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까지 아마존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증권당 다음에도 기대해 주세요.